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이른 아침에 영상을 오프닝하기에 예약을 걸어두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노코박스가 세계보건기구에 임상을 보고했다는 까닭.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토종 백신에서 글로벌 판매 유통을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나노코박스가 제조업 단백질 유아형이라고 하는 백신 기반이라는 것이죠. 제조업 단백질 아형 백신. 잠시 무엇인지 한번 살펴를 보고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봉상의 HLB의 모습인데요. 대단히 우길승천하는 그러한 모습. 현재는 오늘 또 600원이 오른 65,300원이었죠. 머지않아서 가장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에 가장 고점인 종가에 형성하는 모습. 2019년에 94,900원 이곳까지는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업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지난 9월 5일이요. 베트남의 나노젠이 세계보건기구에 나노코박스 임상을 보고했다. 토종 백신에서 글로벌 판매 유통의 포석으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요. 정리해보면 접종 후에 42일째의 혈청 전환율이 99.2%다. 델타 변이 예방 효과로 62.2%를 확인했다. 나노젠 연구개발 책임자는 3일 세계보건기구의 나노코박스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최한 코로나19 백신 세미나에는 세계 여러 백신 제조업체들이 참여했으며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다수 참석하고 11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라고 그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이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FDA의 승인이 좀 다소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국이나 그 주변국 일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을 상대로 유통하겠다. 그리고 자국과 인도는 나노젠이,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글로벌 판매 유통은 HLB가 쥐게 되겠죠. 어느 일부분들 이 댓글이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티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왜 나노코박스가 이렇게 긴급 승인이 되면 HLB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봉창도 드리는 소리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농담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건지, 어쨌든 조금만 기사를 읽어보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큰 대양으로 나가기 위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입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도 무슨 영향이 있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건 현재 세계보건기구에 이렇게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죠. 보통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와 봐야 알겠죠.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7개 백신에 대한 면역 생성 자료를 보면 회복 집단 항체보다 백신에 의해 만들어진 항체가 더 높으면 백신에 대한 보호 효과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나노젠 책임자는 회복군 혈청 샘플에 대한 미국 FDA 기준과의 대조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노코박스, 나노젠 관계자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린 글로불린 수치와 바이러스 중립성은 나노코박스 주사 후에 42일째 항체를 만들어 90일까지 유지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책임 관계자는 나노코박스 25 마이크로그램 용량을 접종한 사람들의 42일째 혈청 전환율이 99.2%라고 설명했고, 위약그룹에서 혈청 전환율은 0%. 나노코박스의 바이러스 중화 활성도 PNRT50 중화 항체 적정 35일, 42일, 90일 모두 회복군보다 이렇게 높았다라고 했습니다. 회복군, 리커버리 그룹 그런 부분보다 회복군 그러한 환자들보다 높았다. 또 나노젠 관계자는 코로나19 균주에서 혈액 샘플의 90.2%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고, 바이러스가 20배 이상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62%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모든 임상 결과 데이터를 제공했다. 승인을 기대하면서 글로벌의 판매 유통의 포석이라 상당히 날개를 다는 HLB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는 바로 제조합 단백질 I형 리컴비넌트 프로테인 서브유닛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든 백신, 제조합 단백질 I형으로 만든 백신,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mRNA 백신, 이 mRNA 백신도 차세대 백신 플랫폼이죠. 요거보다도 개발이 까다롭고 비교적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면역 반응률 그리고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은 또 적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보관에 용이하다는 장점. 이 차세대 백신 mRNA 기반보다도 까탈스럽고 개발이 까다롭고 제조 시간은 오래 걸리고, 이것을 베트남 나노젠이 어떻게 개발을 시작했는지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이러한 기반으로 인해서 자신감의 표현인지 어쨌든 세계보건기구의 임상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긴급 승인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에서도 어쨌든 시장에 또 나와봐야 알겠고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긴급 승인은 이러한 자신감들로 본다라면 긴급 승인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스러워요. 긴급 승인이 나게 되면 주가 폭등으로 쭉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의 그런 승인의 그런 텀 사이에 공매 세력, 단기 세력, 이러한 부분들과 기존 주주 새로운 수급과의 이러한 딜, 격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가의 흐름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강세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은 가격 조정도 나오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텀이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승인 텀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긴급 승인은 거의 좀 좋은 방향으로 이른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지만, 그 텀 사이에서의 가격 조정이냐 아니면 급등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나와서 할 부분이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주식에서의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 종목은 절대로 비중을 크게 매매를 하게 되면 절대로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평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 파란색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주가 고점이고 계좌가 파란색이 보이게 되면 머리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공매도 수량은 적어주가 되면서 상당히 상환은 크게 진행이 됩니다.
상환을 보니까 117만 주가 또 상환이 됐습니다. 8월 31일에 122만 주가 상환이 되고, 물론 그 사이에 간헐적으로 27만 주, 10만 주, 57만 주, 대단히 이건 적은 물량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대차 잔고는 1777만 주가 대차 잔고로 남아있다. 그리고 최근에 5일간 보더라도 이 내국인에서 주식을 빌려주는 것은 대단히 빌리는 것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님들 모든 주주분들은 똘똘 뭉쳐서 주식 대여 해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을 일단 빌릴 수가 없어야 기관 투자가들 역시도 공매도가 할 수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주거니 받거니 현재 외국인이 어느 정도 보유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에서 빌려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월 6일자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대차가 오늘은 21만 주, 총 21만 5천 주에서 외국인은 21만 주에서 외국인으로 주거니 받거니 한 셈이죠. 내국인의 현재 주식 대여 비중은 9월 6일자로 3,600주, 별 의미가 없죠. 어쨌든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럼에도 주식 대여 해제에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지난해 미국 공매도 파산의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째는 게임스탑,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형태, 즉 성장하는 기업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아직은 이른 시기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매도를 쳐서 40조 원을 손실을 보게 되죠. 공매 세력들이. 따라서 HLB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노코박스에 대단히 부작용이 적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글로벌 판권을 또 얻고 그렇게 됨으로써 HLB 그룹주들은 날개를 달아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매도는 나중에 슈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9월 2일자를 보게 되면 HLB가 공매도 잔고 금액으로 봐서는 3,640억입니다. 3,640억. 565만 8천 주. 최근 들어서 상당히 730만 주 공매 잔고에서 565만 주까지 대략 150만 주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죠. 3,644억 원. 너무 길어서 이런 숫자를 수학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이거 세기가 좀 어렵네요. 3,644억 원 정도의 공매도 잔고 금액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환을 덜 돼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이 나오고 하면서 주가 폭등을 하고 위에서 이렇게 상환하고 쇼커버링을 하면서 주식을 사들여서 상환해야 되는데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 6일자 월요일 날에 시장의 심리를 보게 되면 여기 HLB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6일자의 심리를 한번 보게 되면 64,000원이 가장 이 시간대가 대략 오전 정오쯤 되겠네요. 여기에서 64,000원 정도의 저점을 형성했고 그리고 3일 지난 금요일에는 62,000원의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오늘 화요일 시장은 이곳까지를 저점을 줄 것인지
긴급 사용 승인이 조금 며칠 더 늦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새로운 수급보다도 관망한 상태이겠고, 그러면 이 정도가 6만 원대가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수급이 저점 매수로 들어올 것인가? 저는 최소한은 이거 6만 원 정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5만 원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끌어올려졌죠. 그래서 6만 원 정도에 하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다른 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들어올 생각은 있고요. 워낙에 이제 저점에 있기 때문에 3만 초반 정도의 평단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공부를 해볼수록 그 나노코박스가 매력적입니다. 리보세라닙이 어느 정도 중국에서의 그러한 임상 연구 좋으니까 연구를 지속적으로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이겠고요. 이 새로운 형태의 지금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제조합 단백질 I형 백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롭게 더 HLB를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영상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잠시 이 시각에 나스닥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나스닥 상황은 현재 움직임이 없네요. 보니까 미증시는 거래가 아직 되는 것 휴장인지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강보합세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바로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미리 청산한 주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선물옵션을 공부는 좀 했는데 요즘엔 거의 개별 종목만 이렇게 그리고 몇 개의 종목 같이 형태로 해서 몇 년간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유튜브 하기 전에는 거의 보지 않았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출렁거림 때문에 선물옵션을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한 시장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각 주체들이 상당한 규모가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에 목요일은 그렇게 지난 3월 때보다는 6월 달인가요? 예, 지난 6월 때보다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화요일 시장 또 HLB 그룹주들의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